자, 여기 좀 보십시다. 속도, 가속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단원은 우리 여름방학 때 하는 요 단원 물리 파트하고 화학 파트는 먼저 지금 물리 시간이니까 이 물리 있는 이 단원들은 잘 봐야 돼. 개념적으로는 보통 물리학 원이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아니에요. 뭐가 아니냐면은 이 지금 배우는 이 여름방학 때 이 내용은 중등과정 또 포함하고 있고요. and 통과 과정도 포함하고 있고요. and 고2 때 배우는 고2 1학기 과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배웠다고 해서 내가 고등학교 2학년 걸 배웠어가 아니라 중학교 거, 고1 거, 고2 걸 다 같이 왜? 지금 이 배우는 단어는 다 들어있어요. 중학교 때도 있고 고1 때도 있고 고2 때도 있고 다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솔직히 말할게 반드시 들어야 되는 과목인 거야. 이건 2학년 대비를 위해서도 아니라 통합과학을 대비하는 거이기도 하고 중등과정에 있던 내용을 단단히 잡아주면 이게 통합과학에도 2학년의 과정에도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친구들 보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굉장히 과학에 거부 반응이 없는 친구들이 있거든. 그 친구들은 과학을 잘해서 과학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중학교 때 요 물리 파트 요 단원하고 화학에서 그 파트가 또 있거든. 그 파트 요 두 단원만 잘 잡아 놓으면 그걸 가지고 물리가 자신감이 생기고 화학을 배워 놓으면 그거 가지고 화학 고3 때까지 안정적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우리 학생 중에 지금 고2, 고3인 애들 중에서 과학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애들이 대부분이 이 과정을 사실 아주 단단히 간 애들이 많아.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차근차근히 대신 빠르게 가진 않을 거예요. 천천히 정확히 가줄 테니까 차근차근히 봐주도록 하자. 자, 그래서 이제 속도, 가속도라는 말이 있는데 제목이 있으니까 한번 밑줄을 그어주실까요? 속도, 가속도라는 말이 근데 사실은 자 이제부터 필기하지 마세요. 필기하지 말고 영상도 찍어 놓을 테니까는 잘 듣고 저 사람이 저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먼저 느낌을 받으시고 좀 이따가 시간 됐을 때 차분하게 필기 한번 하시고 공부하다가 잘 모르겠으면 영상 찍은 걸 다 보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그러니까 책을 펼쳐서 개념 공부하지 마시고요. 영상으로 왜냐면 들었던 걸 똑같은 걸 다시 한번 들었을 때가 훨씬 더 흡수력이 높거든.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자, 이제 속도가 속도를 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할 거냐면 이동거리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변위라는 말이 나와요. 변위를 네. 들어오십시오. 편히 앉아요. 이동거리라는 말이 있고 변이라는 말이 있어. 항상 얘기하지만 나는 최대한 어려운 과학 용어를 빼려고 노력할 거예요. 변위라는 말의 뜻은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의 직선거리. 또 이것도 이렇게 하면은 조금 낯설어. 자, 이그젬플을 보여드릴 테니까 보세요. 자, 이동거리와 변이 첫 번째 이그젬플. 첫 번째를 보시게 되면 출발점이 있어요. 출발점 A 지점에서 슝 하고 가서 B까지 도달할 거예요. 이렇게 갈 거야. 미안한데 한 칸만 옆으로 좀 가줄래? 촬영이 너 머리가 계속 찍힐 거야. 자, 이랬을 때 요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 가볼게요. 두 번째 A 지점에서 B 지점을 가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과학에서는 이동거리와 변이를 어떻게 하느냐면 이동거리는 그냥 간 거리야. 근데 변이는 직선거리로 잡아요. 자, 이제 이렇게 말하면 너무 교과서적이에요. 이그젬플을 통해서 이해를 도울게. 여기가 지금 10m를 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런데 이렇게 곡선을 통해서 갔을 때가 15m라고 칠게요. 근데 여기 거리와 여기 거리는 같은 상태.
라고 했었을 때 여기에서 이동한 거리는 다른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간 것만 따져. 그러니까 10m가 된 거예요. 이번에는 변 위를 따져 볼게요. 색깔펜을 바꿔서 변 위를 볼게요. 변 위는 자, 필기 아니야. 보고 해석하는 거야. 출발점 체크해요. 도착점 체크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직선 거리를 잡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10m가 나왔네. 자, 밑에 걸 볼게요. 밑에 거를 보게 되면 이동 거리를 볼게요. 이동 거리는 출발해서 슝 하고 간 게 총 15m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변 위로 따져 볼게요. 변 위로 따지면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출발점, 도착점을 먼저 체크한 다음 직선거리로 그냥 어떻게 갔는지 안 따져요. 그냥 직선거리만. 얘는 10m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동거리와 변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같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가 무조건 이동거리와 변이가 같다라고 할 수는 없어. 상황에 따라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을 넣어줄게. 어려운 말을 넣어줬다고 해서 공부하지 마세요. 보통 스칼라 양이라는 말을 쓰고요. 여기서는 벡터량이라는 말을 씁니다. 외우지 않습니다. 그냥 듣고만 있어요. 스칼라양, 벡터량이라고 하는데 이 스칼라양은 뭐냐면 어떻게 갔는지를 안 따져. 그냥 크기, 얼만큼이니만 따지는 거고 벡터량은 크기 앤드 더하기 방향까지 함께 어떻게 직선거리라는 것은 어느 쪽 얼만큼의 어느 쪽이니까 두 개가 다 들어있는 것을 얘기해요. 자, 지금 지울게요. 당장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과학의 역학과 에너지를 할 땐 필요한데 지금은 필요하지 않고 그냥 살짝 했다가 끝내버릴게. 자, 이렇게 됐어요. 일단 이동거리와 변이라는 아이는 간거리고 직선거리구나라는 것만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자, 이쪽으로 와볼게요. 이쪽에 와서 빨리 안 나가고 정확히 나갈 테니까는 잘 흡수만 해주세요. 빠르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 다 알고 있어. 빨라, 느려 정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빠르다, 늦다를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문제가 되는 건 과학적으로 어떻게 빠르다, 늦다를 정의할까? 쟨 되게 빨라, 쟨 느려. 이게 아니라 어떤 물리적인 량을 통해서 표현할 거야. 그때 이걸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문제 풀 때 갑자기 막 풀다가 뭔가 막혀. 풀리지 않아. 그럴 때는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가면 막힘이 뚫려집니다. 자, 볼게요. 빠르다, 늦다를 한번 해볼게요. 일상적인 거니까. 시간은 동일해요. 같은 시간 동안에 어떤 아이가 10m를 이동을 했고 어떤 친구, 누가 A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20m를 이동했어요. B라는 사람이. 그러면 다 알아. 누가 더 빠른 거야? B가 더 빠른 거지. 얘가 빨라 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은 없을 듯 싶어요. 두 번째로 가볼게. 같은 거리를 갈 거예요. 같은 거리를 가는데 어떤 친구가 A라는 친구가 10초가 걸렸고요. 어떤 친구는 20초가 걸렸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자, 답할 수 있어. 누가 더 빠른 거야? 10초가 내가. 같은 거리를 짧게 걸렸어. 얘가 빨라. 라고 할 수 있죠. 이거를 이제 약간 수학적 개념으로, 물리적 개념으로 해볼게. 빨라. 어떻게 빨라? 시간이 같았을 때 이동 거리가 할 때마다 말하기 귀찮으니까 기호를 쓸게요. distance, 거리를 영어로 distance 할 때 dis에서 D-I-S-T-A-N-C 할 때 요 S를 써요. 기호야. 네, 한국어로 쓸다가 기니까 그냥 S로 줄인 거고 변이는 똑같이 거리긴 거리니까 S인데 방향이 들어있다고 해서
화살 표시를 하나 살짝 써주는 것뿐이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이런 기호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해도 돼. 문제 푸는데 지장 없으니까. 다시 하면 이 거리랑 이것도 그래. 빠르다, 늦다라고 한국어로 쓰기가 귀찮으니까 기호로 바꿀 거예요. V라고 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거리와 어서 와. 거리와 이 빠르기는 비례한 거지. 크면 빠른 거니까. 이해됐을까? 오케이. 됐어. 밑에 걸로 가보자. 밑에 거는 시간이니까 당연히 요것은 시간. 시간은 세 가지가 있죠. 시간, 시, 분, 초. hour, minutes, sec 할 때 초를 써요. 초를 쓰기 때문에 s를 씁니다. 그래서 요 조심해. 요 s와 요 s는 조금 달라. 그 다음에 단위로는 어떻게 써? 얘를 t로 씁니다. 아니 미친 거 아니야? 바꿨어. 미안. 시간을 우린 t라고 쓸 거고 단위는 초를 써서 sec를 쓸 거고 여기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단위로는 킬로미터, 센티미터, 미터 여러 개 중에서 미터를 쓰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약속이니까 지켜주시면 돼요. 미안한데 약속은 왜 그래요? 라고 하면 안 되고 약속했으니까 지켜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야 서로 대화하기가 편하니까. 서로 개념을 이해하는데 기본적으로 약속한 것들만 지켜주면 어렵진 않은데 왜 책이 없어? 없어도 돼. 이건 책이 없는 내용이야. 이따가 좀 이따 책 줄게. 그래서 약간 귀찮지만 암기가 물리는 너희들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물리나 화학은 어떻게 하면 덜 외울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외우지 말란 말이 아니라 덜 외우는 방향. 그냥 무조건 외우기보다는 좀 관계를 따져놓고 외우면 그게 좀 더 부드러워지거든. 그러면 순간 외운 건 까먹어도 그 관계는 머릿속에 있으니까 짜집기가 되면서 암기가 회복이 돼요. 근데 무조건 외우는 것도 있겠지만 관계를 따지면서 외울 건 외워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런 거지. 내가 함부로 영어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영어 단어는 좀 외워놔야 되지 않니? 싹 다 외우라고 하진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되는 단어를 알아서 독해를 하는데 조금 단어를 더 많이 알면 독해가 부드러워지지. 아는 게 적으면 독해가 어려워지는 거고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외울 건 외워달라는 거 대신 많이는 요구하지 않아. 했어. 그래서 시간하고 빠르기는 어때? 반비례 관계야. 시간이 짧을수록 빠르다라고 했으니까.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비례 관계, 반비례 별로 신경 쓰지 마. 근데 이렇게 또 해놓자니 좀 그래. 귀찮은 게야. 이거를 쉽게 줄이고 싶어. 어떻게? 빠르기는 등호 시간분의 이동 거리로.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갈게. 시간이 같다면 보이죠? 시간이 같다. 그러면 얘와 얘는 비례해요가 되는 거고 거리가 같아. 그러면 얘는 같으니까 영향력이 없죠? 그러면 시간과 속도는 빠르기는 반비례 관계가 돼요.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서 요 거리의 단위가 여기 써놨죠? 미터라고 했으니까 미터가 된 거고 분수 시간은 초를 쓰기로 했으니까 S 해서 얘의 단위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미터, 퍼, 세크. 원래는 분수꼴이었어요. 그런데 얘를 이렇게 퍼로 나누는 거지. 퍼로 하나, 분수꼴로 하나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사실 말해서 단위는 이런 게 있어라고 하지 그렇게 대단하진 않아. 물론 킬로미터를 미터로 바꾼다든지 센티미터를 미터로 바꾼다든지 1시간을 3600초로 바꾼다. 뭐 요 정도는 내가 안 해줘도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때 그런 거 바꾸는 거 배웠죠? 까먹었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요것도 배웠고 이동거리와 변이라는 말이 뭔지는 좀 알 것 같고 여기서 팁. 얘와 얘를 어떤 큰 차이가 있느냐. 방향을 말줄일게. 방향이
들어가서 표현해야 돼. 그러면 변이가 된 거고 방향은 없어. 그냥 얼마큼만 따질 거야. 그러면 이동거리가 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입장 바꿔 생각해 보자. 그대들이 학생이 아니라 선생님이라면 문제를 낼 거야. 그러면 이동거리로 문제 낼래요? 변이로 문제 낼래요? 시윤아, 뭘로 문제 낼래요? 변이겠지. 왜 학생이 아니라 선생 입장이면 왜 하필 변이로 낼까요? 방향도 하나 더 생각해야 되니까. 얘는 크기만, 얼마큼이니만 따지면 되지만 변이는 얼만큼의 어느 쪽이야까지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공부할 때 그냥 막 공부하지 말고 좀 귀찮겠지만 입장을 한번 생각해 줘야 돼요. 선생님이 뭔 생각으로 문제를 내셨을까? 이걸 유식한 말로 출제자의 의도 파악한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 중학교랑 고등학교의 가장 큰 공부 차이법은 뭐냐면 중학교 때는 그냥 알아, 몰라만 열심히만 해도 문제 성적이 나와요. 하지만 고등학교를 가면 달라. 알고 있지? 자, 그러면 그거 가지고 너 이거 해석해봐. 아니면 그 지식을 문제에 숨겨놔. 보이지 않게 해. 근데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건 훈련이 안 되면 그걸 못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공부 방법은 문제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공부 방법이 바뀌는 거야. 오케이. 그거를 지금 여기서 내용 한다기보다 방법론을 찾아내는 연습을, 훈련을 많이 배운다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내가 큼지막하게 1번이라고 할 거고, 얘가 내가 큼지막하게 2번이라고 할게. 자, 편하게 들어요. 이해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만 해주시면 돼요. 1번과 1번을 합쳐볼게요. 어떻게 합칠 거냐면, 얘를 이동거리. 거리긴 거리인데 얘를 시간으로, 또 하나는 변위를 분수꼴로 해서 시간으로 합쳐볼게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빠르기가 나올 거고 이렇게 해서 빠르기가 나올 거야. 근데 이걸로 보면 둘 다 어떤 값이에요? 똑같은 값이 나오겠지. 시간이 같다면. 근데 이걸로 계산하면 얘랑 같은 값이야? 다른 값이야? 다른 값이 나오겠죠. 얘는 이거에다 대입하는 거고 변이는 10을 넣어줘야 되니까 다른 값이 나올 거 아니야. 이해가 되죠? 그러면 얘와 얘가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도 있는 거네. 그러니까 얘도 좀 표현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어떻게? 얘도 여기다 화살 표시를 넣어줬으니까 얘도 살짝 화살 표시 좀 넣어주자 하면서 휘를 살짝 바꿔요. 얘를 속력이라고 표현할 거고 얘를 속도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 속력과 속도를 공부하는 게 아니야. 무엇을 공부하는 거냐면 이동거리와 변이를 공부하는 거야. 근데 이동거리와 변이를 교과서적으로 공부하지 말고 그냥 딱 하나 이것만 기억해. 뭐 이렇게 말로 하지 마. 눈으로 머리 생각해. 이렇게 이걸 하면 근데 이건데 여기서 요것만 생각할 거야. 그럼 얘랑은 다른 거 됐을까? 그래서 굳이 살을 붙이려면 이동거리 변이라고 한 거고 거기에다가 이동거리에 시간을 넣을 거냐 변이에 시간을 넣을 거냐. 그리고 문제상에서 속력, 속도란 어휘 갖고 막 문제 내지 않아. 그러니까 물리는 누가 더 외우지 않고 접근할, 누가 더 해석하고 누가 더 그 안에 요거 이게 누가 더 익숙해지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풀리는 거지 얼마큼 외웠다고 해서 풀리는 건 아니야. 그거를 뜯어 고쳐야 돼요. 지금 시간 되고 몸 될 때 공부 방법을 바꿔버리면 나중에 고등학생 됐을 때 고2가 됐을 때 생각보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 특징이야. 친구 중에 이런 애들 있을 거야. 되게 잘난 척하는 애들 있잖아. 이건 있잖아. 막 이런 애들 있거든. 절대 그런 애들 믿지 마.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 표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풀었어? 그럼 약간 어버벅대. 왜?
이렇게 푼 게 아니라 자기 그 느낌으로 푼 거거든.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거든. 갑자기 단어는 떠오르지 않는데 그렇게 풀어. 예를 들자. 너희들 수학 문제 풀 때 구구단이 나올 거야. 안 나오는 수학 문제 없지? 구구단 생각하면서 계산하니? 하고 하잖아. 3 곱하기 3이래네. 3이 3개 있어서 9야. 이러진 않잖아. 이건 초등학교 때지. 뭔 말인지 알았습니까? 자연스럽게 배워 들어가 있어야 돼. 자연스럽게. 그러려면 너무 고급 어휘를 사용하지는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익숙해졌어. 느낌이 왔어. 그러면 그때 어휘를 살을 붙여주세요. 그러면 조금 더 매끄럽거나 안정적인 것 뿐인 거지 걔 때문에 되진 않는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그럼 또 하나. 아까 내가 시윤이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 이동거리와 변이 중에서 누구를 출제할 것 같아요? 당연히 변이 갖고 출제할 거예요. 라고 했다면 이쪽에 가서도 속력으로 출제할까요? 속도를 출제할까요? 당연히 속도를 출제하겠죠. 그러면 또 하나 묻자. 변이를 출제할래요? 속도를 출제할래요? 속도 출제하겠지? 이거에 방향이 들어있는데 시간도 들어있으니까 그럼 당연히 얘가 나와야지. 이해가 됐을까? 오케이. 그래서 속도라는 건 시간분의 변이. 그런데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런데 여기까지 해놓고 이 속력이라는 말은 이제부터는 언급되지 않아요. 표현하지 않아. 쓸 데가 없어. 그리고는 주구장창 얘만 가지고 얘기해요. 하다 보니까 정확히는 이동거리와 변이 얘를 구별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얘를 안 할 거거든. 얘만 할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귀찮은 거야. 서로가 그냥 거리라고 할게. 분의 시간. 아니 이동거리 분의 시간은 그냥 속도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동거리라고 표현했으나 사실은 정확히는 누구였던 거야? 변이였던 거예요. 선생님 다르잖아요. 이동거리와 변이는 다르잖아요. 얘와 얘를 구별할 땐 얘와 얘를 구별해 주지만 주구장창 얘만 갖고 얘기할 때는 어찌됐건 변이야. 어떤 변이? 약속이야. 이제부터는 거리라고 말하면 무조건 직선거리만 얘기할 거거든. 이해가 됐을까? 조금 와닿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어. 그냥 나도 계속 모든 대한민국에 아니 지구상에 있는 물리 선생님들이 수업할 때 다 그냥 속도 얘기할 때는 다 거리라고 말해. 물론 변이긴 하지만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는 거는 약속을 좀 지켜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같이 됐어.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속도와 가속도에서 속도의 개념이 여기서 이제 나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잠깐 여기서 하나 더 해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여기가 세 번째. 원래 뒤에 있는 건데 일로 살짝 끌고 들어와서 다시 해줄게. 뭐가 있냐면 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힘이라는 개념은 물리에서는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애인데 영어로 말해볼게. 영어로 force를 씁니다. 한문으로 써볼게. 힘력을 씁니다. 그래서 다 힘할 때 다 F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전기력, 자기력, 중력, 만륜력 할 때 력자 쓰는 거야. 그게 다 한문이고 기호인 거야. 됐고 지워버릴게요. 슉. 힘의 정의를 잠깐만 써보고 물체의 모양이나 아니면 운동 상태를 빨간색 어디 갔지? 여기 있구나. 변화. 이제 이리로 내려와. 시키는 요인. 이건 교과서적인 정의야. 이렇게 공부하지 마세요. 다 집어치우고 이런 거 필기도 하지 마세요. 필기하지도 말고 딱 하나만 필기합니다. 뭐만? 변화라는 단어만. 즉 힘, 변화 이렇게만.
그래도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 없고요. 고등학교 2학년 돼서 고등학교 3학년 돼서 그 어렵다고 하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역학과 에너지라는 엄청나게 어려운 애가 있거든. 거기에서도 딱 요걸로 끝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아. 그럼 당연히 너희들도 그렇게 배워놓으면 돼. 그다음에 남들이 뭐라고 말하면 흘려들어. 키워드만 잡아주면 돼요. 힘은 변화예요. 근데 이거를 다르게 표현해 볼게. 변화가 없어. 그러면 힘은 0이에요. 힘이 변하고 변화가 힘이거든. 근데 변화가 있어요. 그러면 힘은 있어요. 자, 변화가 일정해요. 일정하다는 건 어찌됐건 변화는 있는데 그 변화가 일정한 거지. 그럼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 힘은 일정해요 라고 하면 돼요. 이건 자 이젠 안 외워도 될 것 같아. 힘이라는 단어 나오면 변화라는 어휘를 떠올려주면 되고요. 문제를 푸는데 변화라는 어휘가 나오면 힘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변화가 없대. 그러면 힘은 없는 거고 있대. 있는 거고. 그 변화가 일정하대. 변화가 힘이잖아. 일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납득이 됐을까? 지금 다시 교통정리하자. 우리 처음에 뭐 배웠냐면 이동거리와 변위를 배웠어요. 근데 여기서 딱 하나. 방향을 무시해. 방향은 안 따져. 이동거리, 방향을 따져. 변위. 말이 길어. 봐. 이동거리고 요건 변인 거야. 다시 한 번만 더 예를 들게. 어떤 원 트랙이 있다. 아니다. 원까지 말고 요가 갔다 왔다 하는 거 해볼까? 해보자. 슝 갔다가 슝 하고 되돌아왔어요. 여기서 10m를 갔다가 4m를 돌아갔어. 그럼 이동거리는 얼마야? 그냥 간 것만 따지는 거지 14m죠. 변위는 얼마야? 변위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출발점하고 도착점만 따지세요.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6m지? 그럼 변위는 6m가 되는 거야. 오케이? 이런 걸로 기억해. 그 다음에 이게 흡수가 됐으면 그때 그냥 문제 풀다가 뭐 하다가 변이 이동거리 그냥 슬쩍슬쩍 껴놔줘. 단어만. 그러면 더 안정적이거든. 그러다가 하나 이제 시간을 넣어줄 거야. 먼저 요거를 먼저 봐주고 시간 넣어준 빠르기. 근데 이동거리면 속력, 변이면 속도. 근데 우리는 이거는 보다 일로 계속 이어나갈 거예요. 방향으로. 에다가 힘이라는 거 딱 하나. 힘은 변하고 변하는 힘이에요. 자, 지금 이쁘게 필기절 해 주시겠습니까?